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유병자분들은 보험 가입 참 쉽지가 않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갈수록 진화하는 좋아지는 유병자 보험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험료의 보장까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방법, 유병자분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테마플랜 앱이 시간에는 정말 무서운 질병인 치매를 대비해 볼 텐데요. 치매보험 비싸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준비 방법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험플랜 119 출발해 볼게요.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보험플랜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괜찮은 보험 소개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유병자란 이유로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됐습니다. 유병자라고 거절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 나오는 유병자 보험이 건강하신 분들 못지않게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화하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오늘은 백수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진화하는 유병자 보험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시청자님께 정보를 좀 전해드릴 건데요. 유병력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한 7, 8년 전 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이런 약을 먹고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보험 가입이 거절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유병자 보험이 한 7, 8년 전부터 생겼는데 이 유병자 보험들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좋아졌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 유병자 보험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본인의 증권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오늘 내용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여러 가지 통계를 한번 좀 몇 가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82세라고 합니다. 남성은 79.7세고 여성은 85세 정도 되죠.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건강 수명은 사실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지시죠. 그래서 66.4세, 남자는 한 15년, 여자는 한 20년 정도의 유병의 기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병의 기간이 최근에 와서는 병력이 생기시는 나이들이 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대부터 유병의 기간이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보시면은 유병 기간 빠르면 30대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통 보면은 20대, 30대는 큰 병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014년도와 18년도 비교해 보면은 청년 고혈압이 굉장히 거의 4년 새에 2.26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대로 또 30, 40대가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30대의 경우는 315%가 증가했고 40대의 경우는 32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 최근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식습관도 많이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당뇨나 혈압이 조기에 일찍 이른 나이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30세 이상 만성질환자들의 유병률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비만,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이 있다고 하네요.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이 있고 10명 중에 1명은 당뇨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저는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 혈압과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한테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과거의 보험회사들은 이런 질환들이 있는 고객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30대부터 일찍부터 혈압과 당뇨 유병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보험회사들도 유병력자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좋은 조건의 어떤 특약들이나 혜택을 만들면서 해가지고 최근에 유병자 보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30, 40대뿐만이 아니고 보시면은 50대, 60대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혈압 같은 경우 가장 높죠. 고지혈증, 관절증, 당뇨, 추간판이나 골다공증 같이 이런 질환들이 위험한 이유는 주요 만성질환들은 혈압, 고지혈, 관절증, 당뇨라고 하는데 이게 최초에 한 56세 전후에 이런 질환들이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질환들이 발병이 되었을 때 내가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고 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은 우리 가장 열심히 살았고 이제부터 조금씩 은퇴를 준비해서 이제 나를 좀 챙기려고 봤더니 보험도 안 받아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요 질병들의 합병증을 보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흡연이나 혈압 이런 질환들. 흡연, 혈압이 심장 쪽 뇌질환이나 심장 쪽 질환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에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암보험도 표준체로 가입이 받아주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2대 질환은 절대 이렇게 위험인자가 있기 때문에 2대 질환은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가 암 발병률도 보시면 2.5배나 증가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 건강한 사람들보다 2.5배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한테 맞는 보험을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어떻게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사항을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한번 찝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갖고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청자님들께서 본인의 보험을 선택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나한테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실손 의료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실손 의료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예외 항목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실손보험이 처음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실손보험이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원이나 약제, 기타 검사 비용까지 실손보험은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을 가장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실손의료보험이 가장 쉽고 아무나 취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니다. 보험 중에 가장 조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고지하셔서 가입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보험이다. 이 보상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3대 진단금이라고 했습니다. 3대 진단금 아시죠?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입니다. 왜 3대 진단금이 가장 중요하냐? 사실 3대 진단금 하면은요, 발병과 동시에 사망률도 높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망 요인의 1, 2, 3위가 이 3대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이 3대 질환에 꼭 신경 쓰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3대 질환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그만한 체크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보험에 대해서는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외감이라는 부분이 있고 유사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외감과 유사암 분류 빼고는 전부 다 기타 일반암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 유사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모든 암보험에 이 유사암 분류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를 유사암이라고 하는데 얘는 별도로 일반암에 한 10에서 20% 정도의 보험금을 줬죠. 이거는 10에서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 그런데 보지 못했던 이 소외감 분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성들한테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점막내암을 소외감이라는 분류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진단금이 나오는 암보험을 가입했다. 이랬을 때 기타 모든 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1,000만 원을 다 줍니다. 그런데 갑상선이라는 유사암에 대해서는 10에서 20%니까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 몰랐던 이 소외감이라는 거는 이 일반암 진단비에서 40에서 50%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을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요. 이 소외감 분류라는 거는 사실 모든 보험회사가 있지 않습니다. 이 소외감 분류가 있는 보험회사는 일부 보험회사들한테 소외감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소외감 분류가 없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소외감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 암도 그냥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없이 유사암과 그냥 일반암으로만 분류되는 그런 암보험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은 이 소외감 분류는 내가 얼마나 조금 더 신경 써서 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외감 분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소외감 분류 없이 그냥 일반암과 유사암으로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이 있는데 거기에 소외감 분류가 없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만 되어 있는 암보험을 선택해라.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3대 진단금 중에 뇌나 심장 쪽 질환입니다. 보시면은 뇌나 심장 쪽 질환은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이게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특약의 이름인데 심장 쪽 질환은 허혈심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있고요. 급성심근경색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 부등호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부등호만. 이 이야기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좀 더 범위가 넓은 거고 뇌출혈이나 뇌졸중보다도 더 큰 범위에 있는 거는 뇌혈관 질환이다.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그냥 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조금 더 보장의 범위를 많이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뇌혈관 질환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은 뇌출혈은 전체 뇌와 관련된 질환의 환자 중에 9% 정도만 차지하고 뇌졸중 환자는 한 63%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뇌졸중으로만 되어 있어도 대충 한 63%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그 외에 한 20%, 30% 부족한 부분도 챙기셔야 되니까 만약에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뇌혈관 질환으로 가능하면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본 질환들이죠. 급성심근경색이 해당되는 포지션은 한 10% 정도 내외죠. 10% 정도 내외인데 나머지는 허혈심장질환이나 또는 심장질환이라는 특약으로 준비를 하셔야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심장 쪽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협심증이거든요. 이 협심증 진단은 별도로 협심증만 보장해주는 보험회사의 특약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협심증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허혈심장질환이나 또는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선택을 하셔야지만 내가 좀 더 폭넓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3대 진단은 암, 뇌, 심장. 세 번째는 우리가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발병도 있어요. 그냥 세 가지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보시게 되면 실제로 다양한 생활 질환들로 발생돼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1위가 백내장입니다. 그리고 치액도 있고요. 척추 수술도 있고 충수염, 협심증도 있고 무릎 관절, 담석증 이렇게 순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환들에 대한 것도 내가 보상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질환들에 대한 다양한 생활 질환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질병 외에 다양한 생활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술 특약, 수술에 대해서 수술비 특약을 좀 더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험을 선택하실 때 납입 면제 항목도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상담하다 보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님들께서는 이게 납입 면제라는 게 굉장히 당연시 여기시는데요. 사실 과거의 보험들은 납입 면제라는 혜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납입 면제 혜택이 없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종합보험을 가입했는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암과 관련된 특약만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납입 면제라는 거는 전체 보험료 자체가 보험료를 안 내도 혜택을 만기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납입 면제가 어떤 때 되느냐? 3대 질병의 경우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3가지 질환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까지 혜택을 받는 이렇게 4가지를 선택하실 때 보험을 선택하실 때 4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들여다보시면서 나의 보험을 선택하면 정말로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보험을 선택하는 중요 사항 4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유병자 보험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병자 보험의 조건은 크게 가입 조건만 보시면 돼요. 325, 335 또는 333으로 가입을 받아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과거부터 있던 325 보험인데요. 이 325라는 거하고 335는 내가 고지하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3은 뭐냐?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또는 추가 검사 소견을 의사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느냐? 요게 3개월의 앞에 3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3과 가운데 2에 대한 내용은 입원과 수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냐? 325는 2년 이내에 내가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335는 이 2가 아니고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사실이 있느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5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25의 5는 암 진단을 받고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고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여기에 5는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간경화, 심장팍막증, 뇌졸중 등과 같은 진단을 받고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25와 335의 차이는 뭐냐? 과거부터 나왔던 초창기에 나왔던 325 보험은 일단은 기본 보험료보다 한 170% 정도의 보험료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병자 보험이 또 진화하면서 335로 가면서 이 할증되는 부분을 좀 더 고지를 좀 디테일하게 하면서 중할증이라고 해서 120에서 140% 정도의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요 325를 선택할지 335를 선택할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꼭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거는 우리가 건강검진하다가 용종이나 대장용종이나 위용종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보험금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2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2나 3에 입원이나 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장용종이 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가입이 거절되느냐? 과거에는 무조건 거절이었는데 최근에는 진화하는 제가 유병자 보험을 말씀드린 이유가 과거에는 거절됐던 그런 것들도 지금은 고지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가입을 받아준다고 해서 고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내 보험을 유지하고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인수되는 조건인데도 고지를 안 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보험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 부분은 체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입 한도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입 한도를 보느냐? 과거에 조금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유병자 보험의 가입 한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입 한도가 낮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시적으로 한도를 조금씩 높여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유사암의 경우 50세까지는 2천만 원이 보험금이 가입되는 회사가 있고요. 51세부터 60세까지도 2천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유사암 같은 경우 1,000만 원을 줄어든다. 뇌나 심장 쪽,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한 거는 50세까지는 3천만 원까지 받아주는 보험회사가 있고요. 51세부터 60세까지는 2천만 원, 60세가 넘어가면서 1,000만 원으로 가입 한도가 줄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뇌혈이나 허혈, 수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수술 특약도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경우는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신 케이스들이 스텐트나 카테터 삽입 수술을 받고 나서
재수술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술특약은 회당 지급되니까 꼭 반드시 이 수술특약도 부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세까지는 수술특약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60세까지 52 연령대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61세 이상이 넘어가면 1,000만 원으로 준다. 여기에 제가 다양한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특약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1종부터 5종 수술비 이런 특약을 넣을 수도 있고 112대 질병 또는 116대 질병 수술 이런 걸 같이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가입 한도가 연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종수술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지급하는 회사도 있더라. 그래서 본인의 연령에 맞춰서 나는 이 정도를 가입해야겠다. 조금 부족한데 늘리고 싶다라는 거는 오늘 참고하셔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께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전달해드리고자 한번 플랜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천천천으로 해가지고 실속 프로셀러로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뇌나 심장 쪽이나 암 각각, 유사암 각각 1,000만 원씩 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갱신 걱정 없고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는 90세까지 했을 때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0세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로 선택하실 수 있고 60세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굉장히 비싸집니다. 왜? 암도 비싸지만 뇌혈관이 굉장히 비싸져요. 그러니 이 60세 같은 경우는 여성은 큰 차이가 없는데 남성의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 이야기는 45세 이후부터는 남성은 뇌나 심장 쪽 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 조금 더 저렴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비갱신형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가입하는 설계안을 한번 들여다봤고요. 좀 더 나는 좀 보장을 높게 하고 싶어라는 플랜을 했을 때는 좀 고급 플랜으로 해가지고 뇌혈관 진단비도 최대 맥스, 암도 최대 맥스, 유사암도 최대 맥스로 했을 때 보시면은 40세부터 60세까지 보험료가 이렇게 설정된데 요거는 가입 금액이 좀 더 크기 때문에요.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안 되니까 20년 갱신으로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침에 50세까지는 뇌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3천까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령까지는 요 보장으로 받으시는 거고 60세부터는 사실은 이 가입 금액이 아니고 1,000만 원씩 줄어있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좀 더 내가 이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2대 질환이나 암 또는 3대 진단금에 대해서 좀 더 니즈가 강하신 분들은 고급 플랜 제가 말씀드린 최대한도로 넣으셔가지고 설계를 받으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 보험에 조금 보완하신다고 하면은 천천씩 해가지고 실속 플랜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유병자 보험도 가성비 있게 구성을 하실 수 있다. 요거 참고해 두시면 되고 중요 가입 담보 한도가 상향됐다. 그런데 이 상향된 조건들은 계속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다 유병자가 가입한다고 좀 더 높게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그리고 기존의 유병자 보험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가입한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보험을 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변경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각 회사별로 장점을 나눠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병의장이나 2대 질환이나 유사암들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한 회사에 모든 걸 담지 마시고 한 두세 군데로 나눠도 상관없다 하시면은 각 회사별로의 장점을 선택하셔가지고 나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마도 보험은 가장 원하시고 그리고 가장 가입은 까다로우신 이 딜레마에 놓여 있는 유병자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 갱신만 되던 게 이제 보험료가 안 오르는 비갱신으로도 유병자분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와 있다고 하고요. 보장도 참 아쉬웠는데 요즘은 건강체 못지않게 큰 보장 가능한 보험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보험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가능한 보험들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나는 유병자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2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면서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이 치매 위험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합니다. 자, 무서운 치매 대비 방법은 오늘 강진옥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은요. 저도 막상 그 치매를 생각했을 때 정말 더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게 기억이랑 상관이 있어서인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좀 느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슬픈 병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치매라는 것이 사실은 피해갈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면 발병률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질병 중에 하나가 저는 치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치료법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늦춘다, 네. 뭐 한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우리가 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나면 완치, 5년 이상 내가 치료가 되고 5년 이후에 저희가 없으면 우리가 완치라는 판명을 받는데 이 치매는 완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암도 거의 정복을 해가는데 치매라는 질병은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좀 안 나왔다는 네.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큰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나이 먹는다는 거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그게 큰 걱정이 뭐냐 그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 정말 애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노후 준비 따로 없어서 노후 생활비조차도 별로 없어라고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의료비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디컬 푸어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고요. 실제로 50대 이후에 어떤 질병이 가장 무섭습니까? 라고 하면 발병률 자체는 암이 높겠지만 공포스러운 것은 역시 치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저처럼 치매가 너무 무섭다라고 그렇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도 또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네. 되나요? 12분에 한 명이 나온대요. 60대는 한 명이지만 80대 되신 분들은 12분마다 2명 정도가 계속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또 나와 있어요. 저희 방송을 1시간 하는 동안 이미 치매 환자가 4-5명은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런 통계 자체가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네. 우리가 좀 사실 공포스러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치매를 이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또 이 생각도 나거든요. 가족들이 좀 함께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이 치매 공포가 저도 저희 어머니도 치매를 살짝 앓다가 가셨는데 제가 느끼는 거 나는 정말 몰라요. 근데 정말 금지옥이요. 내 새끼 하나밖에 요즘은 또 아이가 하나 많게는 둘 정도가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뻐서 그 공들여서 키운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몰라요. 내가 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한 치매 환자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게 치료 비용이 이제 한 1,400, 그다음에 간접 비용이라고 그래서 간병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1년에 한 600만, 650 정도 네. 들어가니까 한 1년에 연 2,030이면 월 170 정도 들어가는 거면 17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한 사람의 월급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내 아이가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데 그걸 다 내 아이한테 맡길 수가 없다는 거 그 자체가, 그리고 그다음에 치매에 걸렸을 때 치매 간병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거가 공포스러워서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치매인 것 같아요. 정작 치매에 걸린 당사자는 모르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일까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작 한 사람의 월급만큼의 그 이상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그렇다면은 저희가 가장 무서운 질병을 암이라고 한다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치매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네요. 어떤 어르신이 제가 상담을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은 차라리 아름다운 것 같다. 차라리 암이 낫다. 차라리 암이 낫다. 네. 왜냐하면 암은 나는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나한테 주더라.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주고 실제로 암으로 임종을 받기 얼마 전에 이제 만났던 분도 나는 내가 다 정리하고 가니까 기분이 좋고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병률이 우리가 30%, 40%를 얘기하고 있는데 치매 발병률은 사실은 10에서 15% 정도밖에는 안 돼요. 암보다는 적어요. 하지만 치료법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치매로 10년 이상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이거보다 짧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첨단 치료법이 나와서 치료가 되고 5년만 넘으면 완치라는 판정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치매는 그게 없이 그냥 정말 정말 슬픈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아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10년 넘게 갖고 계신다면 얼마나 슬프겠냐. 그러다 보니까 암보험은 또 많이 가입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아마 보험 가입률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암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치매 보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 2% 미만으로 통계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암이 너무 무서운데 오죽하면은 차라리 암이 낫다라는 말까지 그러니까요. 하시겠습니까? 자, 10년 이상 산다고 하니까 이제 보험으로밖에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봐도 보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보험이라는 것이 큰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돈을 대신 내주는 거야. 그렇죠. 돈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0만 원이라는 그 비용을 내 자식 한 명만 있다면 우리 자식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을 내가 미리 조금 준비한다면 우리 자식이 납부해야 될 그 비용을 내가 준비해서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치매보험의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그 전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치매보험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손해보험 치매 보장 내용이거든요. 여기에는 우리가 항상 치매보험에 나오면 CDR이라고 하는 치매 검사, 요 전문 치매 검사인데 이게 0점에서 5점까지 있어요. 그래서 1점이 됐을 때 우리가 경증, 초기 치매라고 얘기하고 2점이 되면 중등, 3점 이상은 우리는 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손해보험사에서 경증일 때는 500만 원을 주고요. 2점 중등이 됐을 때 1,000만 원을 주고 3점이 되면 100만 원밖에 안 주고 그 대신 매월 생활비를 5년 동안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치매 진단 3점이 되면 그 80만 원씩 5년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55세 여자분이 87,000원. 부담은 조금 되네요. 네, 13만 원 옆에 표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60세도 97,000원에 15만 원 돈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빨간 걸로 써놓은 65세, 70세는 뭐냐면 또 이거를 아까 500을 주는 거를 300밖에 안 주고요. 중등에서 1,000만 원을 주는 거를 반밖에 500밖에 안 줘요. 네. 그다음에 매월 80만 원씩 준다고 하던 거를 65세가 넘어가면 또 4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즉 반으로 다 뚝 떨어뜨려 놨거든요. 왜? 65세가 넘어가면 발병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빨간 걸로 보면 위에 55세보다 65세가 저렴한 것 같지만 보장이 반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77세가 됐을 경우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11만 1,410건이니까 결코 부담이 안 되는 비용은 아니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여자가 치매가 발병률이 높다고 말을 하는데 네. 남자의 치매 보험료가 상당히 높다는 걸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 알코올성 치매는 치매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알코올성 이 부분이 안 되도록 부모님과 잘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 이제 생명보험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치매는 생명보험을 좀 주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네. CDR 1, 2, 3점은 똑같이 경증, 중등, 중증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초기를 조금 줘요. 200. 그다음에 중등이 됐을 때 1,000만 원을 주는데 이 1,000만 원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앞에 만약에 내가 경증을 받아서 200을 보장을 받았으면 1,000 빼기 200, 800만 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중증이 되었을 때 2,000만 원을 주고요. 그러면 앞에 1,000만 원을 받았으면 2,000에서 1,000을 뺍니다. 다 그 대신 여기에서 가장 생명보험의 장점은 월 100만 원씩 내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가입을 90세 만기 20년 납을 했어요. 그러면 90세 만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90세 하루만 지나도 원래 보장 하나도 안 해줘요. 암보험이 90세 만기를 했는데 하루만 지나서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아무리 보험료를 다 냈어도 보장을 못 받는 건데 이 생명보험사 치매보험은 관계가 없어요. 90세 이전에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그리고 이분이 100살까지 살았다고 해도 계속 월 100만 원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돌아가시면 5년 지급보증, 3년 지급보증이 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 보험료가 만만치 않죠. 55세 남자 11만 원, 60세 12만 5천 원. 그렇죠? 남자, 여자도 9만 원 돈, 그다음에 60세는 되고, 그다음에 역시 똑같이 생명보험도 65세가 되는 시점에 반으로 뚝 떨어져서 보험료가 낮은 게 싼 게 아니라 더 보장 자체가 반으로 줄어든다. 네. 저희가 치매보험을 이제 손해보험에서도 만나보고 있고 생명보험에서도 만나봤잖아요. 네. 뭐 생활비 매달 받는 것도 너무 좋고 뭐 다 좋은데 보험료가 조금 비싸서 그쵸?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치매보험을 좀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꾸려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요번에 제가 이제 그 최근에 판매를 시작한 회사에서 아주 그 특약들이 우리가 이게 지금 생명이나 손해보험사가 한 덩어리로 뭉쳐 있어서 요거를 개별 준비를 못 하는데 요걸 개별 준비해서 보험료를 뚝 다운시켜 버리는 제한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증 치매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점짜리 치매가 나왔는데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면 그쵸? 좀 힘들죠. 맞벌이. 그리고 애가 하나 있다. 이건 더더욱 그렇거든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나 제가 한번 이거는 어느 요양원의 그 비용이에요. 우리가 기본급으로 1등급이었을 경우에는 원래 그 요양원 그 비용 전체 중에서 80%는 정부, 우리 그 보험에서 80% 나가고 20%만 제가 부담을 하는 거, 본인이 부담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1에서 5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5등급은 사실은 걸어 다니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당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경증 치매가 많으세요. 그럴 때는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비용도 왜냐하면 혼자 식사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66만 9천 원 정도 된다면 2등급, 1등급이 가면 혼자 식사 못 하시고요. 간병인이 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73만 원인데 또 많게는 100만 원. 즉 5등급과 1등급의 차이가 매우 큰 보험사도 많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할까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치매 등급을 할 때 제가 계속 CDR이라는 치매 검사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A보험사에서는 치매 분류표, 우리가 질병 코드라고 하는 것에 치매 분류표에서 치매라는 진단이 나오면 이거는 뭐 MRI나 여러 가지 기억 그런 인지장애 능력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치매라는 판정이 나오면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일일당 2만 원의 입원비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 가셔도 일일당 1만 원을 주는데 병원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입원비가 180일 한도거든요. 그러면 365일 한도 1년을 다 줍니다. 그럼 1년을 다 주고 또 180일이 또 이제 그 면책 기간이거든요. 네. 그럼 다 어디가 있지? 이때 살짝 요양원에 가 계시면 요양원에서 또 10,000원씩 받으면서 내가 생활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도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내 상황이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우리가 5등급, 6등급, 즉 경증 치매일 때 이렇게 하시면 부모님을 병원, 요양원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러시다가 중증 치매가 되면 2만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자, 2개, 요양원에 가셔도 3만 원, 병원에 가셔도 3만 원, 일당. 그러면 중증 치매가 되시면 월 90만 원의 입원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병원비가 나오는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해요. 남자분들 뚝 그러네요. 떨어졌어요. 13,300원이 됐고 70세도 22,200원이 됐어요. 여자분들은 조금 55세인데 그래도 앞에 11만 원 막 그랬던 돈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입원비를 한번 활용해보자.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네. 특히 CDR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통 질병 코드로 했을 때 또 5등급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매력이 있었던 거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 부모님까지 치매면 정말 이제 돌봐드리기 곤란한데 이런 방법으로 보험료까지 좀 절약할 수 있었잖아요. 네. 혹시 그 치매에 걸리면은 간병이 꼭 필요하던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보장 혹시 있을까요? 그게 저는 매력이 있었어요. 오, 자, 우리가 그래요? 아마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이런 선전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그런 공포를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병이든 상해든 병원에 입원을 하면 간병인이 나와서 24시간 돌봐주는 게 있어요. 요거는 180일 한도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자, 여자는 55세 48,000원, 여자 70세는 106,000원이고요. 남자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해요. 저도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남자분들이 간병인 보험이 쌌나 싶은 정도로 싸졌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어머님들 네. 아버님이 아프면 그 대비해서 간병인 보험 들어놓으세요. 생각보다 싸잖아요. 미리 좀 들어놓는 그러니까요. 거죠. 왜냐하면 아버님들이 아프면 어머니들이 가서 간병인을 하는데 남자를 간호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나중에 어머니가 병나요. 그래서 남자분들 간병인 보험 저렴하니까 여러 거 준비했으면 좋은데 오늘은 치매잖아요. 치매에서도 간병인이 나와요. 자, 오, 네. 앞에 지금 말씀드린 질병과 상해는 정말 범위가 넓잖아요. 모든 병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치매로 해당되는 경우에만 간병인이 나오는데 보장일수도 365일이에요. 180일이 아니라 365일인데 네. 옆에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보험료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자 357원, 남자 1,258원. 공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물론 두 개 다 3년 갱신형이에요. 왜냐하면 간병인은 인건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고정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보험료가 이렇게 현저하게 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좀 치매를 좀 저렴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A보험사 치매보험을 하는데 또 이 A보험사 장점은 뭐냐면 우리 아까 경증 치매 좀 초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초기에는 사실은 검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그래도 정신이 어느 정도는 있으실 때니까 뭔가 할 게 많으신데 이때 이것을 1,000만 원을 줘요. 초기 때요? 네, 네. 앞에는 500 또는 300 요거밖에 안 줬는데 예. 이 경증 치매를 무려 1,000만 원을 주고요. 중등은 안 줘요. 중등은 안 주지만 중증에서 다시 1,000만 원을 주고 매월 생활비 20만 원씩을 이것도 종신토록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줄인 그 요양원에 아까 2만 원 제가 말씀 중증일 때 2만 원 나오고 기량은 10,000원 나온다고 그랬고 간병인 지원 그래서 365일을 내가 간병인까지 다 받는 걸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55세 남자야 59,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괜찮네요. 만약에 만약에 일반으로 했다면 13만 원이거든요. 생명보험에서도 가입을 하셨으면 네. 13만 원 돈이 되는 돈을 이렇게 크게 저렴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또 또 방법이 한 번 있을까요? 고민해봤어요. 자, 경증 치매나 진단비가 없이 이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진단비를 삭제시켜봤어요. 오, 네. 진단비를 삭제가 가능해요. 즉 이 보험사는 이런 것들이 다 특약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요거를 내가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치매 진단비를 하나도 안 넣고 다만 중증 치매에서는 매월 20만 원 정도 나오게 하고 입원비와 간병인만을 조립했더니 네. 55세 남자가 얼마 나왔냐면 24,000원이 나왔어요. 와, 이 정도면 진짜 부담이 없네요. 네, 손해보험사 13만 원이었고요. 생명보험사 11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도 35,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손해보험사에는 87,000원이었고 생명보험사에서는 88,000원. 굉장히 말도 안 되지만 이 정도라도 준비를 해놓으시면 입원비와
그다음에 간병인으로 해서 우리 부모님의 치매를 준비하실 수 있다면 자녀가 하나일 때 아버님, 어머님 치매를 다 준비해야 될 때 아까 13만 원짜리를 2개를 가입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60세도 28,000원, 65세 남자분들은 33,000원, 70세 아까 남자분이 얼마가 됐냐면 지금 거의 11만 원 이렇게 됐던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거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대로 똑같이 55세나 70세나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아까 1,000만 원씩 다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100만 원씩 나오고 하실 수 있으면 그걸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시고 있지만 치매라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해놓으신다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머리를 써서 A보험사에서 이렇게도 조립해보고 저렇게도 조립을 해봤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니까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줄이고 또 줄일 수 있었거든요. 네.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뭐 남편을 위해서 내가 미리 좀 들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자녀분께서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치매 보험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 최종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금 여기에 설명드렸던 이 보험료는 어떻게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여러 보험사 중에서 그래도 내가 가장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치매는 조금 일찍 준비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치매뿐이 아닌 것 같아요. 보험은 어릴수록 또 젊을수록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특히 치매는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으셨다는 분들은 꼭 이 부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심장 또는 뇌혈관으로 유병자, 대표적으로 뭐 당뇨라든지 이렇게 혈관 질환을 안고 계시는 분들은 또 치매가 오실 확률이 높으니까 이때는 나의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꼭 포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불입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우리 집 가족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보장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골라드리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앞에 지금 설명드린 A보험사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하게 잘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특별히 치매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당뇨나 고혈압 혹은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뭐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오래 사신다면 치매 보험 준비는 필수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치매 보험 보험료를 줄이고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치매 초기 때부터 진단비 1,000만 원 받아갈 수가 있고요. 그게 꼭 아니더라도 요즘 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은 입원 일당 365일 모두 받아볼 수 있는 치매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렴하게 준비를 원하셨던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강준옥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애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2662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자,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착해 있는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4411님의 메시지인데요. 자, 이분은 50대이시고 고혈압 약이랑 당뇨약 모두 지금 약을 좀 복용 중이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병자이기 때문에 치매 보험의 가입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 주셨거든요. 자, 강진옥 전문가님, 유병자의 치매 보험 가입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입이 되는지랑 가입이 된다면 어떻게 보장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고혈압 환자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코올성 치매 있는 분들은 치매보험 못 들어요. 그리고 치매보험을 미리 가입하셨어도 나중에 알코올성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치매 보장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고혈압, 당뇨 약을 드셨다고 해서 치매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생각보다 근데 알코올성 치매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행이 안 되도록 좀 더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약 드시는 분들은 전혀 관계 없으시니까 치매보험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약을 드시거나 유병자분들도요, 치매보험 준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착해 있는 문자 보겠습니다. 9809님의 메시지인데요. 자,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인데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이런 제 보험은 변경이 필요할까요? 라고 문자를 넣으셨는데요. 자, 백선 전문가님, 이대 질환에 대한 보험인데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좀 발견하신 것 같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증권을 자세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일단은 이대 질환에 대한 언급만 있으셨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잘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문자를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그 설계안을 제안했던 그 담당자분의 잘못이라고 하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현재 과거에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전부 다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10년 전에 준비한 종신보험 안에는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담보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는 나머지 특약들은 좋았기 때문에 놔두고 이대 질환에 대한 것만 보완을 좀 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보험을 정리하고 하는 게 보험료는 좀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납부했던 시간도 있으시고 다른 보장들은 나쁘지 않다는 판단하에 저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이 되는 부분이 걸리신다면은 이 이대 질환만 별도로 추가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입하실 당시에 생명보험사의 이대 질환 보험의 보장 준비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너무 유리해졌다고 하니까 이대 질환 관련해서도 옛날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